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12월 중반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직도 2주도 안 남았죠, 여러분?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좀 덜 춥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PD님께서 뭔지 모를 예쁜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저만 잘하면 돼요. 그쵸? 자,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이번 주 빅빅 비비빅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주의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일단 이번 주 공포 탐욕 점수 보시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제 아주 탐욕 점수, 아탐 점수가 극단적인 공포로 왔던 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가 처음으로 내가 공포에 매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공포 탐욕 점수는 지난주에 30점, 그리고 오늘은 25점으로 더 공포 상태로 밀렸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최근 90일 동안 알트코인 시가총액 100개 종목을 비트코인 성과와 비교한 수치죠. 여전히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남아있는 빅 이벤트는 바로 BOJ. 뭔가 아이돌 그룹 이름 같지 않아요? 뱅크 오브 재팬의 약자죠. 이번 주 19일 일본은행의 연내 마지막 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릴 거라고 시장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자, 미국은 완화 쪽인데 일본은 긴축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일본 쪽 금리 인상은 암호화폐나 주식 쪽에 단기적으로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쉽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OIS,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데이터입니다. 이건 앞으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시장이 베팅하고 있느냐? 약간 패드워치나 점도표 같은 느낌이죠. 자, 12월 19일 금요일 정오에 발표가 납니다. 금리 인상 확률이 시장에서는 이미 90% 이상, 그리고 기준금리가 0.75%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내년까지 전망을 한번 살펴본다면 앞으로 일본은 목표 금리 1%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25bp를 보통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지금부터 앞으로 두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금리 결정 날인데 미국의 금리 결정 날보다 더 어수선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왜 금리를 올리려고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본의 물가와 기준금리를 함께 보여주는 차트인데 위쪽의 주황색 선이 일본의 근원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아래쪽의 노란색 선이 일본의 기준금리예요. 자, 보시면 일본의 목표 물가가 2%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이미 일본은 이 CPI가 3%대까지 찍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제 그냥 높아진 상태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금도 함께 오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초저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이 붉은 색깔 CPI가 한번 튀어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뭐였어요? 자, 하시겠지만 이때는 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세금 때문에 이 숫자만 일시적으로 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전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숫자만 튄 거다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2016년도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기도 했었고 1999년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서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걱정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다고 했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돈 빌리기가 너무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엔화를 아주 싼 값에 산 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0.75%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빌렸던 엔화를 다시 되돌려줄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이나 비트코인을 좀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고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라는 패턴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유 없는 우려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금리를 올렸던 시점마다 비트코인이 좀 크게 이렇게 조정분이 나왔었어요. 자, 작년 3월에 금리 인상에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7%, 그리고 그 다음에 7월에 금리 인상에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0.5%
30%까지 올렸잖아요. 이때는 대략적으로 30%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ATH,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그만큼의 조정이 또 나올까? 이렇게 시장의 우려감이 반반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쪽에서는 아니야, 작년이랑은 좀 달라. 작년에는 좀 갑작스러웠잖아. 이제는 선 반영을 이미 하고 있고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재료 소멸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시장이 기대감도 있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아니다. 엔캐리 청산은 늘 무제한으로 반복이 됐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정은 불가피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개미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다. 그쵸? 자,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완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 와중에 이더리움 유출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하루 만에 2억 2,40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어요. 일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이만큼 이상의 유출세가 나왔던 게 10번 정도다 보니까 이게 또 기사화하기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여기 월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로 넘어온 달이 3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사각형 박스가 12월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8천만 달러. 결국에 유출세가 가속화됐다라고 하기엔 너무 미미하죠. 아직 연간 기준으로도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4.3배 이상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도 기관이 들어오고 자시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면은 그냥 그게 하락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더리움 올해 월간 수익률을 다 합쳐봤어요. 중간중간에 5월, 7월에 뭐 각각 40%, 48%씩 올랐던 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해가 초반과 하반기에 굉장히 조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6% 이상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세 번째로 최악의 해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내년 말부터 나스닥이 주 5일 동안 하루에 23시간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 24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뜻이겠죠. 아직 확정은 아니고 SEC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증시가 이제 암호화폐처럼 24시간 거래가 된다면 우리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기관이 이제 뭐 암호화폐와 미증시를 동시간대에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입장도 있을 거고 안 좋은 시선으로는 미증시가 같은 시간대가 되면 자금이 좀 배분되지 않아? 분배가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돼봐야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번 주 매크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는 주예요. 어제 또 고용 지표와 또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 지수 6만 4천 개 증가를 했고요.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건 맞지만 이 수치 자체가 사실 고용이 워낙 많이 좀 둔화된 거예요. 그동안 뭐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는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4.6%로 21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연방정부 쪽에서 10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일자리는 조금 늘었지만 일을 잃는 사람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0.4% 증가하면서 소비도 지금 쉽게 꺾이지 않고 있네. 여러모로 좀 애매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 순간에 비트코인이 5분봉이 1%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 고용시장의 악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면서 또 반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 30분이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또 근원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주는 또 어떤 주죠? 방송에서는 변동성에 주의하세요 라고 말하는 주고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못하죠 라고 말하는 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만간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휴대폰으로 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테스트 겸 해서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소통 이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꺼주시고 또 그래 너 무슨 이야기 하나 보자 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켜주신다면 조만간 기습으로 급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또 저는 다음 주에 활짝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